이봐. SEC 이것들이 지금 집행을 통한 규제라는 등신 같은 짓을 해가지고 크립토 업계에서 지출한 돈이 지금 4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4억 달러도 좀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갠슬러 이 쭈꾸미 대가리가 리플과의 1심 소송으로 쓴 세금만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4,800억입니다. SEC가 미국을 크립토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죠. 걷다가 뭐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의미 없는 항소를 이렇게 남발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이런 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낭비. 진짜 게리 갠슬러는 길 가다 오다 총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소송 관련 소식들 업데이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건 간에 XRP 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오늘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 모든 소식들을 영상 하나에 다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사법부도 역시 좀 마탱이가 간 것 같습니다. SEC가 이번 리플 항소 관련한 서류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15일까지로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근데 법원이 진짜로 어이없게도 이걸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미 4년 동안 지금 소송을 이어온 상황에서 더 낼 자료도 없을 것이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한 항소도 아니면서 이거 진짜 이거 허파가 디비집니다. 디비지. 미국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 1월 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SEC 이것들이 그때까지 눈치 살살 봐가면서 분위기를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취임하면 바로 그날 게리 갠슬러 이 모가지 해버리겠다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형님들 이거 지금 트럼프가 왜 지금 이런 거 입고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해리스가 지금 뭐 완전히 뭐라 해야 돼? 조진 상태잖아요. 사면 초과라는 말로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바이든이 그러면 내가 도와야겠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이고 영감님 좀 가만히 계셔서 막 이래 만류를 했는데도 바이든이 기어이 사고를 쳤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 쓰레기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쓰레기 뭐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지금 쓰레기차를 타고 유세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싫은 사람이지만 이 정도는 진짜 레전드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 차기 SEC 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사람이 두 사람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명 크립토맘이라고 불리고 있는 현직 SEC 위원 이 헤스터 피어스인데요. SEC 내부에서도 마크 우에다 위원과 더불어가지고 대표적인 친크립토 성향 위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거 뭐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뭐 만몰이 증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청문회나 아니면 뭐 공개석상 같은 데서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헤스터 피어스가 SEC 위원장이 된다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제 방안이 변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 피어스보다 훨씬 더 SEC 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댄 갤러거라 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이 사람도 SEC 위원 중 한 명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은 그 로빈후드 거래소의 법률 책임자로 있는 사람인데 다들 이 로빈후드 거래소 아시죠? 게임스탑 사태 났을 때 그때 매수 버튼 없애가지고 욕을 푸지기 먹었.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사람이 이제 SEC 위원장으로 임명될 거라는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댄 갤러거가 왜 기대가 되냐면 로빈후드 거래소도 SEC한테 웰스 노티스를 받은 경험이 있죠. SEC가 로빈후드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암호화폐가 싹 다 증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해명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때 이 댄 갤러거가 법률 책임자로 있으면서 아주 대응을 까리하게 했었습니다. 웰스 노티스를 받기 전에도 SEC랑 소통을 여러 차례 하면서 좀 젠틀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비트 스탬프를 전략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SEC의 영향력을 약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진짜 정말 전략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SEC 위원장이 돼서 미국의 크립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 발판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겠죠, 당연히. 잠깐만요. 제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리플이라는 코인에 정말 애착이 남다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분석을 해오면서 정말 자식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제가 분석한 대로 움직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저한테 수익도 많이 가져다 준 놈이라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이렇게 우리 애증의 리플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뭔가 이거 좀 의미 있는 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요. 자, 드디어 첫 시도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리플 수건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물건이 뭐가 있을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 이 수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약소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 봤고요. 쓰도 못하는 막 얄쌍한 싸구려 수건이 아닙니다. 최고급 호텔 수건, 무려 220g짜리 폭신폭신한 프리미엄 수건입니다. 자, 요거는 전액 제 사비로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개수는 넉넉하게 준비를 했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또 이거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좀 신청 주시고요. 자, 신청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010-5528-2156 010-5528-2156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에 하얀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이트, 그리고 회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레이, 이렇게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서 이렇게 7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탐욕 단계에서 이제 그냥 탐욕 단계로 한 단계 후퇴한 모습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0K 밑으로 후퇴했다고, 야 이거 진짜 지랄 나는 거 아이가,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중심의 원웨이 장세가 맞습니다. 역대 불장에서도 급작스럽게 막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씩 이렇게 조정 오는 경우는 다반사였죠. 어차피 큰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지금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비트코인 시황을 올려드리는 채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졸업코인 TV,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좀 잘 만들었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중요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시황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지금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은 여전히 무장공비처럼 이렇게 땅굴을 파고 있는 상황이고 채굴자들의 매도량도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도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술 지표들은 중립 단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의 매수 심리가 약한 상황인데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투심이 불타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두 차트가 지금 상당히 유사해 보이죠. 이 왼쪽은 금 차트 월봉이고요. 오른쪽은 비트코인 차트 주봉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를 선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편입되면서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금처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비슷한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비트코인을 선행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대선 이후로는 항상 위험 자산들의 상승세가 있었고 특히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에는 이 DXY 달러 인덱스죠. 이게 임기 동안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하면서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린다 하는 거는 주식이나 크립토 시장은 강세를 보인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금 차트 여기서 요만큼 조정 오고 출발했죠. 근데 이게 월봉이라서 여기서 요만큼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게 10%가 넘는 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도 여기 한 73K쯤 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65K 원화로 9천만 원이 깨지더라도 와씨 이거 뭐 뒤지러 가는 거 아이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경제 데이터가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때입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이자 전설적인 투자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 다들 아시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BIT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기업이 됐습니다. 정말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워렌 버핏 같은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서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가치 투자의 관점에 대해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진정한 부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통찰과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월급만 가지고 절대로 부를 이룰 수 없는 양극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라는 걸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떠한 투자 대상들보다 빠르게 내 자산을 불릴 수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시장이 이 크립토 시장이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근데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 더 빨리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리스크가 너무 큰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365일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제공되지만 내가 그만큼 돈을 잃을 수 있는 시간도 똑같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우리 크립토 시장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 토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토큰들은 흔히 말하는 스캠입니다. 스캠. 사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더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현존하는 암호화폐의 99%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알트코인 진짜 너무 많죠.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정말 유망한 코인이다. 이거 막 어디서 밀어준다 하더라. 이런 기대가 되는 소문이 있는 코인들조차도 조금만 노력해서 알아보면 겉만 번지르르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디지털 쓰레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의 아버지 비탈릭 부테린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알트코인들이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보다가 제가 얻은 결론은 결국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쓸모가 있는 알트코인이어야만 한다입니다. 실제 사용 사례들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이 코인들이 진짜 어떻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적이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에 주목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알트코인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탈중앙화 어플들이 구동되는 운동장이 돼버린 이더리움, 이런 이더리움의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수많은 레이어2 알트코인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의 데이터들을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체인링크, 아니면 빠르고 저렴한 국경간 결제를 위해 태어난 리플, 또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블록체인화하겠다는 카르다노나 제품이 원산지부터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나온 이 비체인, 이렇게 목적이 명확하고 쓸모가 있는 코인들만 살아남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뜻밖의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프로젝트의 코인이라도 결국 이렇게 해킹이 되면 끝 아닌가?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투명성이죠. 언제 어디서 누구나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보안성인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누구나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블록체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없애는 거. 자,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뭔가가 딱 떠올랐습니다. 크립토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해지면 밀접해질수록 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섹터. 바로 영지식 증명입니다. 사실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1986년도부터 사용된 개념이거든요. 암호학에서는 이게 아주 오래된 이론입니다. 어떤 상태나 문장이 참이라는 걸 증명할 때 그 문장의 참이나 거짓 여부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그 정보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면 누군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이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또는 몇 글자인지 이런 비밀번호에 관련된 정보를 하나도 알리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안다 이 사실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 알리바바의 동굴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탈릭의 블로그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리는 글들 대부분이 이 영지식 증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요거 아시죠? 이런 것 같이 복잡한 지갑 주소를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질 거라는 거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우리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죠. 해시드에서도 영지식 증명 섹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기술업체 라온CQ의 김태진 전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난달에 열린 개인정보 기술 포럼 세미나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이제 영지식 증명 관련한 보안기술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메이드에서는 영지식 증명 기술 개발센터까지 설립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지식 증명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 부와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절대로 검은 돈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제 믹서라고 하는데 여러 사용자들의 암호화폐를 섞어가지고 송금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고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또 그걸 이제 다시 모네로나 지캐시 같은 이런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전환하는 체인 호핑을 몇 번 하다 보면 아주 쉽게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NFT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한다거나 해서 자금을 세탁하기도 하죠. 출처를 갖다 추적당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자금들은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코인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코인들에도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충분한 반복 연산을 통해서 확률로서 증명한다는 점에서 확률을 100%에 가깝게 만들려면 증명 과정의 반복이 꽤나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요구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에너지 낭비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1세대 영지식 증명 시스템 중 하나죠. 이 GK 스낙스 경우에는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서 중앙에 신뢰기관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점이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와는 너무 동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나온 2세대 영지식 증명 알트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엄격하게 깐깐한 기준으로 선별한 코인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아직 시가총액이 귀여운 수준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모자이크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메리트가 높은 녀석이라는 거겠죠. 자, 제가 이 코인을 고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비트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은 해외에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코인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코인은 신생 프로젝트인데도 벌써 업비트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해외 유명 거래소들에 상장되지 않은 곳이 참 많은데도 상장된 몇몇 거래소들을 통해 가지고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거래량 중에 업비트가 점유하는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을 했고요. 전체 공급량 대비 유통량이 지금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토큰 분배 계획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더들의 물량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핸들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더리움처럼 대부분의 물량들이 유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토크노믹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냐를 꼼꼼히 좀 따져봤고요. 평판 좋은 벤처캐피탈과 대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받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자면 최근까지 이렇게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우리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면 이 녀석도 갈 준비가 다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코인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010-5528-2156, 010-5528-2156 제 개인 번호로 영지식 또는 GK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너무 많이 이 코인에 대한 정보가 퍼지지 않았으면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선의로 드리는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 요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수익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연락 주셔가지고 요거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리플 수건 이벤트 요거 전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중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 주시고 계신데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하얀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이트, 그리고 회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레이 이렇게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도톰해가지고 아주 이거 쓰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영상 정성 들여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졸업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